9월 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9살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휴전이 될 때까지 3년여간을 온갖 전투를 다 치르고 특무상사로 군에서 제대하신 김태봉 씨라는 분이 자비를 들여서 자신이 참전했던 6.25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내왔습니다. 김태봉 씨는 이 6.25 전쟁에서 그 유명한 탱크를 북한군의 탱크를 몸으로서 6탄 돌격에서 2대를 파괴시키고 7대를 노획했던 홍천 전투도 목격했고 중공군과의 수도 없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김태봉 씨의 기록에 의하면 10월달 이후부터는 거의 중공군과의 전투가 대부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하고 또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각종 논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 아직도 6.25가 정의의 전쟁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9월 3일 그러니까 내일 열병식이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 중국은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과 더불어서 싸웠던 6.25 전쟁을 기념하는 한 달여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인식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신문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을 놓고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남북 긴장 타결에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39.8%. 자, 중국이 북한을 견제한 것 24.5%. 미국의 공조 대응 21.1%랍니다.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작정했던 것이 가장 크다. 저도 그건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중에서 이번에 누가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을 못하도록 막고 협상으로 나오게 했는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에 그러면 외교 기조를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한국 경제의 비중이 큰 중국과의 외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50%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위에 미국과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36.9%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중국 행사 참여 결정에 대해서 잘한 거다라는 것이 69.4%입니다. 참석하지 않아야 했으므로 잘못된 결정이다. 14.7%에 불과합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처럼 강하게 가야 된다. 57%.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36.6%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그야말로 옳아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북한에 대한 압력은 미국과 한국의 군부가 공동 대응해서 강하게 나간 것이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더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내려앉으면 우리는 중국은 덜 중요하다고 버리고 또 미국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에 붙을 겁니까? 이 각 국가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그 원칙 하에서 외교를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기본적인 어떤 이 논리라고 봅니다. 자, 미국요?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뒷받침이 없이 지금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으로 둘러싸인 이 한반도 남쪽에 10만 평방킬로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해방 이후 70년 동안 어떻게 한국이 5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3만 불에 가까운 소득 성장을 하도록 그것도 이 GDP의
상당한 부분을 그야말로 군사비용에 쓰고 1년 예산의 10%가량을 군사비용에 쓰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런 고속성장을 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과정에서 한국의 해방 이후 또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의 산업을 건설하도록 차관과 원조를 해준 나라가 누굽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정말 간부를 할 때 이 옥수수 빵과 그 다음에 우유, 이 탈취분유입니까? 이 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에서 끓여 가지고 그걸 이제 이 바게스에 들고 옥수수 빵을 받아서 그래서 반으로 가져와서 급식실에서 받아와서 학급에 나눠줬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내내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그야말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최소한의 영양조차도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옥수수 가루, 밀가루, 그리고 미국의 우유, 가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 급식으로 썼습니다. 미국의 뭐 공법 PL540인가 해서 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스트 웨스트 재단 장학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한국에 없는 집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부흥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저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다. 북핵, 육자회담, 비핵화 등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을 비핵화하는 육자회담에 참여토록 북한을 좀 쪼아라. 그리고 북한이 가시적인 실천을 보인다면 비핵화에 대한 뭐 북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 논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북한 저는 핵을 포기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이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우리 손아귀에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이 정말로 작정을 하고 북한을 쪼우게 되면 북한의 정권이 저는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최대 우방으로서 북한의 존립 자체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라는 영토, 즉 남한보다 큰 땅덩어리 아닙니까? 중국 국경에서부터 휴전선까지의 12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북한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어떤 민주주의 세력이 중국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 개방되어 가지고 급속하게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중국은 머지않아서 북한이 한국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볼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북한이 애를 먹이는 부분을 겉으로는 나무라는 척 하면서, 그것도 뭐 제대로 나무라지도 않죠. 양쪽 다 자제하라 이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밖에서는 얼르고 안에서는 칭찬하는 이런 행태로 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뭐 북핵 육자회담을 이야기하라니까 그런 정도 이야기해서 되냐, 통일시의 국경을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뭐 크리스토프 힐 대사도 그 이야기 했죠. 정말 이야기 드리지만 그 이야기는 의제로 끄집어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대통령이 중국의 간청에 의해서 중국의 열병식에 가서 미국의 우방주계 중에서 유일하게 열병식에 서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오늘 시진핑과의 오찬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 그래야지. 아마 국경을 논하게 되면 정상회담이 얼굴 붉히고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윤병세 외통부 장관은 급히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날아가서 캐리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7개국이 참여하는 북극회담, 즉 북극 주변에 있는 북유럽들이 앞으로 그 북유럽의 북극의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을 걸로 보이는데요. 생뚱맞게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날아갔고 앵커리지까지 거기에서 여러가지 회담을 했습니다. 뭔 회담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 열병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미국이 양해해달라. 이것은 결국은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을 지렛대,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그러한 노력들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자, 외견상으로는 급한 불들은 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내일 열병식에 참가하고 이제 귀국을 했을 때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즉 9월 말이나 10월 10일 전후로 도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김양근이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그것은 도발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한국을 사용할 때는 한국과 쓸 카드가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서 북미 직접 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쓸 카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미국의 아마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17개월 이상 남은 잠재 임기 동안에 북한과의 어떤 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이런 쪽에 누구도 북한과의 깊숙한 대화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전담하는 공무원들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관 황중국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어제 중국으로 미리 하루 전에 가서 중국 측 육자회담 대표와 회의를 한답니다. 한국은 이번에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육자회담, 비핵화 회담에 넣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윤병수 장관을 알래스카로 보내고 황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하루 전에 중국을 보내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했다고는 봅니다. 근데 오늘 시진핑이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참 중국 사람들은요 이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좀 뻔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협상에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측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 의식이 너무나 이해타산적으로 가거나 이 중국의 본질에 대해서 오판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찮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정권인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 행여나 좌파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국민들 의식은 어떠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통진당이나 친중이나 이런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 외교를 했던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측 이 배의 선장이나 간부들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리 해경들에게 이 폭행을 가하고 난동을 부렸던 중국 어부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고난을 치러도 우리 뭐라고 크게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도 중국에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용 외교 아닙니까? 맨날 퍼다만 주고 할 말은 못했을 때 그건 중국에 이용당하는 거죠. 이런 입장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모처럼 중국이 우리한테 신세를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는 일을 한마당에 중국 측에 정확하게 육자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또 이 우리 측의 각종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